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가와구치 시립고등학교 후지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인 창조적인 학교 공간 조성에는 학습 공간 조성에는 ICT와 조화로운 공간을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특히 기술 혁신의 그 발전이 굉장히 급속한 오늘날에는 어느 때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ICT가 학교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왔는지를 제가 지금까지 그 관여를 해왔던 몇 가지 학교 사례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건 50년 전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인하학원 고등학교 중학교입니다. 설립 당시에는 학생 수가 굉장히 급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책으로서 그 1학년에 26개 학급이 있었습니다. 전체 72개나 학급이 있는 그러한 학교가 계획되었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반대로 규모가 컸기 때문에 또 많은 과목을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1980년이었나요? 저희가 일본 건축학회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목적은 대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효과적인 학교 과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 그리고 진로의 지도 또는 적전 그 레벨에 맞춰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배움을 설계를 하고 또 자율적으로 배웠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187개 관자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건축학교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연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학생과 그 교사가 서로 인지하는 그 내용이 얼마 정도 그 차이가 있고 일치하고 있는지라는 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결과는 그 양쪽이 서로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은 6개 클래스밖에 반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70명 정도 가 적절한지 아닌가라는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와 같은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72개의 반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72개 있는 반을 그 6개의 하우스라고 하는 서브스쿨에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종합적인 조율 작업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학교의 전체 평면도가 지금 보시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저희가 하우스라고 부르고 있는 그 서브스쿨을 좀 확대를 한 것이 오른쪽 사진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8개의 홈룸이 있습니다. 2층에는 4개의 홈룸하고 하우스 센터라고 하는 그 서브스쿨의 직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을 보시면 각 교과목의 교과센터라는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각각의 선택에 맞춰서 6개의 학습센터 간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학생의 출석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라는 위치와 더불어서 무엇보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교과 그 선택을 저희가 실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라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 결과 컴퓨터를 통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는 처음으로 학교의 기능으로서 본격적으로 이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이거는 첫 사례였습니다.
잠시 시간이 흘러서 이거는 또 다른 학교입니다. 그 사이다마 시립 우라와 고등학교, 우라와 중학교 사례입니다. 시간 스케줄상 고정적으로 그 과목을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학습 시간을 확보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 학생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 레벨에 맞춘 그 수업까지 포함해서 교재를 제공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2001년에 시작한 이 우라와 고등학교에서는 아침에 한 20분 동안 여기는 English Morning Show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Mathematics 3, Japanese Recitation 한 20분씩 짜리 그 수업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아침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선택했습니다. 최근에는 수정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네, 이 수업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당 한 대 그 PC를 꼭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이 학습 내용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 사이다마 현에서는 처음으로 학생 1인당 그 PC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학교의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2학기씩 저희가 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여기는 3개 홈룸실이 있고 교육 과정에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한 사람 꼭 PC를 갖고 있는 거는 좋은데요. 근데 방과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룸 교실 내에서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홈룸실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홈룸실에는 그 PC의 전원을 좀 보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또 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홈베이스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물함을 저희가 배치를 하였습니다. 네, 각 방의 구체적인 사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이 창가 쪽에도 그러니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공간이 있고 그거를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왼쪽 부분에 그 로컬룸을 저희가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학교는 아닙니다. 다음 사례는 학교는 아닙니다. 교육기관입니다. 그 사이다마 현에 있는 종합교육센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네, 지금까지 저희 센터가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각각 농업교육이라던가 정보교육 또는 의무교육이라던가 여러 가지 역할에 맞추어서 분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2021년에 이 센터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서 이전을 하는 그러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다만 모든 시설을 한 번에 이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 여자 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부지를 재활용하는 형식으로 그 교육센터 통합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 지은 센터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평생 교육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만 연간 4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수자는 뭐 1 년에 며칠밖에 교육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학교 간의 그 네트워크를 보는 관점에서 저희가 선생님들의 배움을 인터넷에서 지원하는 그 시설 설비뿐만 아니라 이 학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폐쇄적이라."라는 말이 많습니다만 NPO나 교육센터 여러 가지 단체,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 네트워크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기능을 묶어서 집약화를 한다라는 거. 그런데 그 시설에 관해서는 기존의 학교 시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 저희가 지향하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라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그 학교 시설을 재건축한다 해도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목적은 꼭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이 사례였습니다. 좀 구체적인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수실의 그 실제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 현관에서 그 신발장은 없앴고 그리고 벽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국제 교류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그 자이카의 그 사테라이트 전시도 하고 또 산업 종합연구소의 전시 공간도 마련을 해서 연구자의 목적에 맞는 전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다음은 그 강당입니다. 엔트런스에서 이 홀까지 그 사테라이트 전시, 연수실, 이 동선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우주, 그 심해, 그 나노의 세계는 현실적으로는 체험하기가 불가능한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이야말로 컴퓨터와 그리고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우리가 실험적이나마 그 3D 영상으로 실시를 실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마련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설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면은 학교 현장에서는 저희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루는 콘텐츠는 거의 다 오픈되어 있고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ICT와 연동을 시켜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까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몇 가지 학교, 교육시설의 상황을 보았습니다만 2021년 가와구치 시립 부속 중학교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2018년 가와구치 시립 이 3개 고등학교를 재편성하여 하나의 학교로 집약을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새로운 학교가 사진에 있는 이 새로운 학교가 개교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2021년 부속 중학교가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학급 32학급, 야간 학교는 12학급, 중학교는 완성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6개 학급, 굉장히 규모가 큰 학교입니다. 중학교를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구체적인 중고
야간 학교를 포함하는 이 학교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시설 활용을 할 것인지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는 우선 피지컬 에리아, 그리고 러닝 에리아, 강의실 혹은 특별 교실 등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 러닝 에리아, 그리고 운동장, 그리고 주차장, 이렇게 크게 4가지 에리아로 나누어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상 저희들이 신경을 쓴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가지의 큰 에리아로 나누었습니다. 4가지 에리아가 각각 별도로 존재를 하게 되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에리아를 유기적으로 접목시켜서 학교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러닝 에리아, 그리고 피지컬 에리아로 있는 동서의 동선, 학교에서는 스트리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스트리트를 설치해서 각각 유기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모든 교실의 네트워크에서 쓰는 프로젝터를 준비하였습니다. 1인당 1대씩의 PC, 전 학생 수 확보해서 수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간이 되실 때 이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개요를 슬라이드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서쪽의 동이 되겠습니다만 정문에서 들어가서 바로 있는 피지컬 에리아가 되겠습니다. 이 피지컬 스트리트, 피지컬 에리아는 체육관, 검도장, 유도장 등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앙광장으로 향해서 쭉 가면은 러닝 에리아가 있습니다. 이 러닝 에리아는 2층에 있는데요. 스트리트의 양쪽 다목적 교실이 있습니다. 양쪽에 다목적 교실이 있고 러닝 커먼즈, 식당, 카페테리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실의 책상이나 걸상은 가동식입니다. 액티브 러닝, 협조 학습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장애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면 살짝 보여드렸습니다만 1층에 중학교 그리고 야간 학교 교실이 있습니다. 교실은 18개가 있습니다. 교실 면적은 그만큼 줄어들었는데요. 중학교는 30인 미만 학급, 전방 후방 다 큰 화이트보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간의 전방 후방의 의식을 줄어들었으며 학생들의 액티비티를 확보하는 것을 의도해서 이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교실동의 3층에서 5층에는 고등학교의 홈룸 교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12학급 각 교실을 4개 블록으로 구성하여 각각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해서 교육을 지원하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바와 같이 각 편면도가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이것을 구성하는 4개의 블록 중에 하나가 오른쪽 위에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4개의 블록에 라카룸이나 커먼 로비라고 불리우는 간략한 담화실,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교실의 면적 확보와 여유 공간을 조성하게끔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역시 이러한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는 그 PC의 하드웨어 이전에 네트워크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학교의 기가 교실, 기가 오디오에 의한 수업, 교사는 지도를 하기 위한 PC, 성적을 관리하기 위한 PC 2대를 가져야만 하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나눔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네트워크를 VLAN으로 나누는 등 교사, 교직원, 그리고 학생, 그리고 기가 PC, 대여한 기가 PC, 그리고 기가 오디오, 반입을 한 PC에 대한 각각의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회선으로서는 현재 5기가 2개, 내년 초에는 하나 더 회선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기가 시대가 도래하여 DIOD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만큼 사양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증명이 되었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교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로 학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만 예, 실험적인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있는 공간 UI, 교실 전체를 유저 인터페이스로 구현을 하자라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교실에는 프로젝터, 적외선 카메라, 그리고 제어용 PC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 3개 유닛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칠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펜을 사용해서 각자의 생각을 테이블상에 표출하여 대화를 통해서 주어진 과제를 구성적으로 사고를 하는 실험적인 공간입니다. 정리된 생각은 다른 테이블에 이동을 시켜서 벽에 투영을 할 수도 있고요. 교실 내에서 공유할 수도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물론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와의 연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는 실은 업체의 연구소에 있습니다. 날마다 갱신되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알기 어려울 텐데요. 1분 정도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와구치 시립 고등학교 202 교실 공간 UI で音は消しといてください。お家帰ったら音ありで見てください。 집에 가서 다시 봐주세요. 先生これどうやったらうまく字書けるの？あ、それ。
独特。え、これをでも、そう、おかえりって。そうすると赤の。ほら。おかえりって。じゃあどんどんね、単語を出していってもらいたいから、あと2分ほどのところからに書いてくるからどういう感じか、自分の部分以外のスピード感。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과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의 벽을 제거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된 공간을 유효하게 이용을 한다는 것, 유효하게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개방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이상 열리면서도 심리적으로, 음향적으로 혹은 시각적으로도 폐쇄된 공간, 닫힌 공간이라는 것이 인식되어야만 교실을 열거나 공간을 확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요점 학습 목표를 명확히 하고 수업을 설계해서 그 결과를 적절하게 평가를 하는, 이것을 지원하는 ICT와 학습 공간을 학습자의 시점에 서서 조화롭게 구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